요거 해주고 메이크업 해주면은 진짜 화장 먹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베이스가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미간 보톡스를 잘못 맞고 눈썹이 올라갔었어요. 일주일만에 채워진 느낌 있는 거예요. 너 블러셔 못 썼어? 이런 질문을 진짜 이제까지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바로 이 디테일 메이크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화장은 템빨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또 한 곰손 아니겠습니까? 곰손들도 화장빨 받는 치트키템들이랑 제가 또 꿀팁까지 가져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요즘 진짜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봄인데 2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에 열감이 올라가서 붉은기도 있고 화장도 잘 안 먹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메디힐의 모델링 팩이에요. 메디힐에서 이 모델링 팩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또 이런 신상은 바로바로 사용을 하는 편이어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역시 메디힐이다. 팩하면 메디힐. 일회용으로 되어 있어서 여행 갈 때도 챙겨가기 괜찮더라고요. 보울이랑 모델링 팩 가루, 앰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피부과나 에스테틱 그런 데서도 관리 받거나 아니면 시술하고 나서 꼭 모델링 팩을 해주잖아요. 다 해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진정 효과가 너무 좋고 피부 열감 내려주기도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모델링 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류의 모델링 팩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상이 나왔을 때 사용을 해보면 얘가 별로구나 아니면 얘가 좀 괜찮구나 라는 걸 딱 피부로 느끼거든요. 얘는 진짜 괜찮았어. 이런 모델링 팩 같은 경우는 떼어낼 때 굉장히 잘 안 떼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얘는 진짜 깔끔하게 떼어져요. 그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요. 얘를 얼굴에 바르고 하는 것보다는 이 가루에다 믹스해서 사용을 해줘요. 저는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앰플을 바르고 이 모델링 팩을 바르게 되면 모델링 팩이 조금 잘 안 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루 안에다가 앰플 넣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다 한 번씩 해보시고 더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출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확실히 얼굴이 좀 뜨거워지거든요. 밤 사이에도 이 얼굴에 열감이 좀 올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이거 해주고 메이크업 해주면은 진짜 화장 먹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잔뜩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델링 팩 좋아하시는 분들, 얼굴 열감 때문에 화장 잘 안 먹는 분들이라면 꼭 사용해보세요. 그런 분들 계시나요? 뭘 해도 화장이 들뜨는 분들, 화장을 했는데 각질이 일어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토리든의 밸런스 풀 시카 진정 크림이에요. 지금 저는 2통의 공병을 비우고 지금 3통째 쓰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공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분감과 진정감을 채워주면서 화잘먹 크림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이거 꼭 쓰세요. 저는 토리든의 그 시카 진정 세럼 이거를 사용을 하고 나서부터 같은 라인의 크림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 하고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 분비량도 많아지면서 수분감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럴 때 진짜 수분감이랑 진정감이 잘 맞춰진 크림을 발라야지 화장이 들뜨지 않고 잘 먹거든요. 이 아이를 쓰면요 정말 베이스가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제형 자체가 되게 푸딩 같은 젤 제형이에요. 피부에 싹 스며들면서 촉촉함이랑 쿨링감만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피부 열감이 자주 올라오는 편인데 이 크림을 사용을 하고 나면은 즉각적으로 피부 열감이 내려가면서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워낙에 수분감이 짱짱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사용하기 좋은,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크림의 활용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메이크업 전에 얼굴에 열감이 좀 올라왔다. 토너 패드에 수분 앰플이나 진정 앰플을 발라주시고 난 후에 진정 크림을 발라주세요. 그렇게 해주면요 이 크림의 흡수율이 더 올라가요. 마치 팩을 한 것처럼 크림의 흡수율이 더 올라가니까 딱 피부를 만졌을 때 그 촉촉함과 수분감이 꽉 차서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 됩니다. 사용을 해보면 반하게 되는 그런 진정 크림이에요. 저는 딱 화장했을 때 시선이 가는 부분이 눈이거든요. 속눈썹이 조금 더 길면은 메이크업 했을 때도 더 예뻐 보이고 쌩얼도 예뻐 보이는 건 물론이고요. 이 속눈썹의 한 끗 차이가 다르잖아요. 속눈썹이 얇거나 짧아서 고민인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벤튼의 속눈썹 영양제예요. 이렇게 2통의 공병이 있고요. 제가 이거는 진짜 거의 3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제품 쓰다가도 다시 생각나서 연어템처럼 돌아오는 속눈썹 펌을 할까 말까 엄청 망설이다가 속눈썹 펌을 다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눈썹이 좀 얇아지는 느낌이 있고 좀 짧아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시 얘를 열심히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자주 발라주다 보면은 효과가 되게 빨리 나타나요. 계속해서 재구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얘를 왜 추천드리냐면 제가 이 눈썹, 지금은 눈썹이 좀 빼곡해졌는데 제가 미간 보톡스를 잘못 맞고 눈썹이 올라갔었어요. 보톡스 부작용으로. 올라간 눈썹을 처음에는 컨실러로 지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를 막 뽑았어요. 여러분 절대 쪽집게로 눈썹 뽑지
마세요. 잘 안 나요. 제가 진짜 된통 당하고 나서 이제는 그냥 눈썹 컬러 밀어야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얘를 속눈샘 치고 한번 발라보자 하고서는 되게 열심히 발랐거든요. 이 눈 앞머리부터 비어있는 그게 나기 시작하는데 되게 더디게 나는 애들이었어요. 안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애들이었는데요. 얘를 바르기 시작하니까 일주일 만에 채워진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채워졌거든요. 2, 3주간은 계속해서 발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눈에 띄게 좀 튼튼하면서 길어지는 그런 눈썹이 되더라고요. 속눈썹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만큼 속눈썹은 효과가 정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활용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중간에 자기 전에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요. 많이 바를 때는 막 4번, 5번까지 바르거든요. 자주자주 바를수록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이 속눈썹 영양제를 바를 때 눈썹 같은 경우 결이 좀 제각각으로 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약간 누워져 있는 눈썹이 있었는데 제가 걔를 헤어가면서 결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계속해서 발라줬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에 결의 방향이 좀 바뀌더라고요. 눈썹이나 속눈썹 때문에 그 한 끗 차이로 좀 예쁨이 덜하다 싶은 분들은 이 벤튼의 속눈썹 영양제 꼭 써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블러셔인데요. 여러분, 제가 또 역쿨이지 않겠습니까? 유난히 제 영상에서 행사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지인들을 만날 때 너 블러셔 못 썼어? 이런 질문을 진짜 이제까지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조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티 블러셔, 멜로우, 하이키, 해피니스, 롬앤의 베러덴치크, 오디밀크 컬러예요. 두 가지 다 쿨톤 블러셔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믹스를 잘해서 바르면은 뭔가 여쿨에 여리여리하면서도 러블리하고 청순한 느낌, 이 세 가지를 다 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피 블러셔, 크림 블러셔인데 쨍한 컬러잖아요. 얘는 양 조절을 잘해서 표현을 해주시면은 뭔가 러블리함과 상큼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화사한 쿨핑크 컬러예요. 얘가 살짝 흰기가 있어요. 얼굴에 올리면 수채화 물들듯이 발색이 돼요. 젤리처럼 탱글하고 마무리감이 또 파우더리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퍼프로 사용을 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드러운 퍼프면이 아니고요. 반질반질한 코팅면이 있죠. 여기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묻혀줘요. 얼굴에 바로 올리면 발색도 너무 진하고 얼룩덜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손에다가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얼굴에 올려주시면 색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롬앤의 오디밀크 컬러를 입혀주면 돼요. 얘가 굉장히 흰기가 많은 연보라빛 컬러거든요. 오묘하면서도 예쁜 컬러예요. 얘만 단독으로 사용을 해주면 살짝 밋밋한 느낌이 있는데 핑크 컬러랑 같이 사용을 해주니까 그 오묘하고 신비스럽고 러블리한 느낌이 더 업되더라고요. 얘도 그냥 저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얼굴에다가 올려줘요. 비오브의 브러쉬도 많이 사용을 해주는데 이 브러쉬가 영역도 잘 잡히고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완전 꿀템. 양 조절을 해주고 그 위에다가 톡톡톡 얹어주시면 돼요. 여쿨 분들이라면 꼭 사용을 해보세요. 눈 끝이 좀 막혀있는 꼬막눈, 메이크업으로 뒤트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 눈이 좀 커 보였으면 하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나스의 갈라파고스 섀도우예요. 예전에도 한번 아이라인 풀어주는 용도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홍담샵에서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최근에 이걸로 뒤트임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상상도 못한 곰손도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디테일과 치트키템을 찾았습니다. 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 얼굴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뭔가 눈끝이 좀 막혀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이걸로 뒤트임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게 딱 찰떡인 거예요. 갈라파고스 섀도우를 사용을 하면요. 되게 그윽하면서 과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그런 음영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는 방법도 진짜 간단해요. 이렇게 작은 브러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좁은 부위에 할 때는 꼭 이런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디테일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얘를 진짜 소량만 딱 묻혀서 손등에다가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요. 눈동자 끝나는 부분쯤 이쪽에서 일직선으로 그어주시면 돼요. 양 조절을 하더라도 많이 묻어날 수 있거든요. 안쪽에 눈동자 중앙까지만 이렇게 스머징을 해주시면 돼요. 남은 잔량으로 이 위에까지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 나면요. 한 끗 차이로 되게 그윽하고요. 뒤에가 딱 트여 보여서 눈이 굉장히 커집니다. 뭔가 메이크업이 달라진 것 같다.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다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뒤트임 메이크업이었어요. 제가 이 정도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죠? 얘는 하나 있으면 진짜 뽕 뽑을 수 있는 돈 아깝지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품들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